추가 정보 조회라는 제목 아래쪽에 워런티, 윈도우 업데이트 정보, 삼성 플로우, 뉴스 앤 공지사항 제목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고 밑에 쪽에는 단락처럼 보이는 것과 더보기라고 하는 링크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목록처럼 보이는 것이 존재하죠. 한 개의 아이템 같은 것들이 4개에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기존에 배웠던 ULLI 요소를 가지고서 구조하신 후에 내부의 제목이나 링크나 단락이나 이미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보다 적합한 의미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목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설명 목록입니다. 워런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관련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윈도우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관련된 링크들을 설명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설명 이미지 제공. 삼성 플로우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설명된 링크를 제공해주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뉴스 앤 공지사항에 대한 용어에 대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안내해주고 관련 링크를 제공해주고 첨부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뭔가를 설명해주는 거죠. 설명. 패턴이 있는데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있고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패턴을 파악해서 HTML에 구조를 한다면 Description List라고 불리는 DL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용어죠. 설명을 해주는 용어입니다. 용어는 term이죠, term. 그래서 description, term, DT라는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내부에 있는 것들은 한데 묶어서 제공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description이 되겠죠. DD라는 요소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DL 요소는 목록인데 설명하는 것들을 묶어주는 그룹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내부에 있는 용어에 해당되는 DT와 그리고 설명에 해당되는 DD 이 두 가지 요소가 쌓이게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DL 안쪽에 DT, DD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런 패턴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DT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DD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DT가 하나, DD가 여러 개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으로서 감싸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위의 경우는 여러 개의 용어를 묶어서 아래에서 하나로 기술해주는 방법이고요. 반대의 경우는 하나의 용어를 여러 개로 기술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제공해주는 설명 목록, Definition List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제를 다운받아 보시면 HTML 설명 목록, Description List에 대한 예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HTML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미지스 폴더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4장의 아이콘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설명 목록은 설명을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설명 목록 요소가 있고요. 용어 요소가 있고 설명하는 내용을 감쌀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연이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패턴이 여러 개 연이어지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용어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또는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구분을 짓는 것을 어떻게 짓는가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DT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DT가 연달아 나오게 되면 이 DD가 끝나는 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DT와 DD 이런 식으로 3개의 항목을 그룹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 DT, DD가 되겠죠. 우선 추가 정보 조회는 제목 요소로 감쌀 수 있겠죠? H2라고 하겠습니다. 워런티 이 부분 하나하나가 바로 정의 목록에 대한 아이템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아이템을 구조화시키기 전에 먼저 엔티티 코드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이미지 코드를 모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은 4장이 되겠죠? img를 사용해 주시고요. 소스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워런티는 Definition List로 감싸줄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모두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요소를 DT 요소로 감싸주도록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요소들, 이미지를 포함한 요소들은 DD, Description 요소로 감싸 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는 Anchor 엘리먼트로 감싸주겠고요. 해당 요소는 단락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Definition, Description 요소로 감싸주고요. 두 개는 링크입니다. UL 안에 LI 안에 A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PC 내용 설명이죠. 디스크립션으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더보기는 링크죠. 앵커로 감싸주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지사항도 단락이겠고요. 더보기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DD 요소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 앵커도 DT 요소로 감싸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전체를 리스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L 요소로 묶어주시게 되면 definition 리스트 내부에는 definition term 항목 한 개를 만나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definition description 그 두 번째 항목이 되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이 완료된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추가 정보 조회라는 제목 아래쪽에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설명 목록이죠. 내부에는 용어, 관련된 설명 내용들은 아래쪽에 묶여져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DT 요소로 묶여진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에 UL, LI 요소를 중첩해서 앵커를 넣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 다른 아이콘에 비해서 한 개의 아이콘이 유독 작은데요. 이것은 실제 서비스되는 페이지에서 아이콘 크기가 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미지만 작은 상태입니다. 다른 이미지들을 이 이미지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는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to inspect it이라는 인스펙트 요소가 있습니다. Command Shift C, 윈도우는 Ctrl Shift C가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파랗게 바뀝니다. 원하는 대상을 마우스로 올려보시게 되면 이미지 요소의 가로 세로 크기, width, height는 48에 48 픽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는 288에 88인 거죠. 모두 1:1 정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인 이미지 크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지 요소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위드 하이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 288에 288로 되어 있는데 삼성 플로 이미지만 48 픽셀로 되어 있죠. 나머지 288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두 48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아이콘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세이브를 해놓고요.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페이지 로드를 하게 되면 동일한 크기의 아이콘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설명 목록에 대한 구조화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이제 문법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validator.w3.org에 접속하셔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description 리스트를 열기를 눌러주고 체크를 해보죠.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document checking complete, 에러 없이, 오류 없이 잘 완료된 문법을 준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미지를 공부할 때 우리는 alternate text를 입력한다고 했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왜 비워두냐면 아래 관련된 내용이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비우셔도 무방하기 때문인 거죠. 화면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는 alternate text가 비어있을 경우에 아무런 내용을 읽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미지 내용을 읽어줄 필요가 있다면 서비스되고 있는 원래 사이트에서 워런티가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워런티라고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서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플로우라고 하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지사항의 경우는 뉴스 and 노티피케이션 알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뉴스와 노티피케이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문자열은 이 쌍따옴표 내부에 들어가 있는 속성의 값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의 값에 사용되는 %는 AMP라고 안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문법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화면에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alternate text는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거나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텍스트로 스크린더가 들려줍니다. 일반 사용자 또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 title이라는 속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warranty라고 입력해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복사를 하셔서 타이틀을 넣어주시겠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 툴팁으로 영문 워런티, 영문 윈도우즈 업데이트 인포메이션, 삼성 플로우, 뉴스 앤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거의 총동원한 느낌이죠. 제목과 단락 또는 목록의 아이템들, 그 안에 앵커, 하이퍼링크인 요소, 이미지 요소의 with, height 속성, 타이틀 속성, alternate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 설명, 목록, 그 안에 설명, 용어, 그리고 설명 내용들은 집합으로 묶여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